나의 이름은 지훈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지난 여름에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아직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방문하고 있었고 그 지역은 조용하고 자연이 아름다웠지만 무언가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오래된 장롱에서 뭔가가 긁히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작은 동물이 안에 갇혀 발버둥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쥐가 들어왔나 싶어서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마다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다. 며칠 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께 장롱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그 장롱은 집안의 오래된 유산이며 원래는 당신의 증조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그 장롱은 한때 그의 첫사랑의 혼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소름이 돋았다. 장난처럼만 들리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 밤에는 장롱 근처에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국 호기심이 이겨 방을 나와 장롱 앞에 섰다. 시간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전체적으로 고요했다. 오직 나와 장롱만이 그 어두운 복도에 있었다. 내가 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대려던 순간 장롱에서 뚜렷한 여성의 낮은 소리가 들렸다. 그때까지의 소리와는 달리 그건 분명 열지 마세요 라는 소리였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고 방으로 도망쳤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장롱을 피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일 것이라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래도 궁금함을 떨칠 수 없었던 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예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50여 년 전 할머니 댁 근처에서 실종된 여성의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증조할아버지의 약혼녀였으며 결혼 며칠 전 예고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그녀의 소식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할머니가 며칠 전 이야기했던 그 증조할아버지의 첫사랑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모든 조각을 맞추었고 그녀의 혼이 아직 장롱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확증도 없었지만 그 소리들은 계속해서 나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나는 결국 마지막 날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장롱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녀의 영혼이 아직 그곳에 있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한 결심과 함께 장롱을 열었던 그 순간 나는 마치 오랜 태풍의 눈에 서 있는 것처럼 고요한 공포를 느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지만 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장롱의 바닥 위에 놓여있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과 그녀가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그녀가 장롱 속에서 평안을 찾았다는 내용이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아주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 적혀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다시 장롱 안에 놓고 장롱 문을 닫았다. 그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도 가끔 그날의 일이 떠오르지만 이제 나는 그 장롱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졌다. 다만 누군가가 그럴 수 없었던 사랑을 위해 긴 세월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이 나를 때때로 슬프게 할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다. 나,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늦게 퇴근을 했다. 겨우겨우 마감 일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설 때는 이미 시간이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흔히 말하는 야근의 피로가 온몸에 배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귀갓길에 집 근처에 있는 부모님 댁에 들르기로 마음먹었다. 부모님 댁은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자리하고 있었고 그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차가 거의 다 달리지 않는 도로는 가로등이 뜨문뜨문 있을 뿐 길 양옆으로는 울창한 나무들이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차를 몰고 마을에 들어설 때쯤 도로변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노인이 내 차를 향해 서서히 손을 들어 올리며 무언가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의 안색이 여간 회개하지가 않았다. 창백한 얼굴에 버석한 입술이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순간 뒷덜미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자동차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꼭 붙잡아야 해. 시간이 없어. 당황한 나는 고개를 재빨리 돌렸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심장박동이 쿵쾅거리고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순간적으로 직장 스트레스와 과로 탓이라며 나 자신을 다독였지만 노인의 경고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얘기할 겸 어머니께 이 일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옛날 이야기한 토막이라도 들려준 듯 가볍게 넘기셨다. 그래도 내심 찝찝했던 나는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 밤 부모님 댁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 수진아, 그런데 집에서 쓴 물건 중에 녹이 쓴 거 있으면 바로 치워. 어머님의 당부가 갑작스러웠지만 그저 건강에 신경 쓰시는 어머니의 걱정일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회사에 도착한 내게 동료인 미영이 다가왔다.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이상한 꿈을 꿨어. 내 이름이랑 녹슨 무언가가 나왔어. 마음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어제의 노인, 어머니의 당부, 그리고 미영의 꿈까지 모든 게 이상하게 뒤얽히는 것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미친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리고 결국 찾았다. 가끔 사용하곤 했던 오래된 열쇠가 녹슬어 있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열쇠가 어느새 유난히도 붉게 녹이 쓴 채선반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 열쇠를 발견한 순간 등 뒤로 한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시간이 없어. 나는 서둘러 열쇠를 들고 밖으로 나가 정원 한켠에 묻어버렸다. 그 이후로 그 희미한 목소리도 노인의 형상도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전에 살던 집이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집은 한때 노인이 살던 집이었고 그 노인은 어떤 이유로 집에서 나가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열쇠는 노인의 것이었고 어쩌면 노인은 그것에 얽힌 사연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모든 것이 멈추었지만 나는 아직도 어두운 밤이면 그 노인의 목소리를 떠올린다. 언제라도 자정이 되면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낯선 두려움과 함께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길가에 나타나는 노인의 전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는 그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돌아다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섭고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회자되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야기거리입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의 달빛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밤에 유독 달이 환하게 비추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수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두운 밤 달빛 아래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인다는 소문을 자주 나누곤 했다. 주인공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 민수의 부모님은 어린 적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민수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을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머니는 늘 밤이 오기 전에 집으로 들어오라고 당부했지만 민수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놀다가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늦어지고 말았다. 길을 따라 걷던 중 이상하게 달빛이 자신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느낌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아닌 또 다른 그림자가 그의 옆을 따라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그림자는 집 앞까지 그를 따라왔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할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드디어 그 일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 전설에 따르면 달빛이 특히 밝은 밤에만 나타나는 달빛 그림자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그림자를 쫓아가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이상한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특별한 부적을 건넸다. 이 부적은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달빛 그림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민수는 그날 밤 부적을 손에 꼭 쥔 채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민수는 낯선 세계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거울 속 세상처럼 현실과 같지만 어딘가 묘하게 뒤틀려 있었고 그림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민수는 꿈속에서 그 그림자들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이곳에 머물 곳을 찾았다며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유혹했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부적을 움켜쥐고는 그림자들을 피해 달아났다.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진땀을 흘리며 눈을 떴지만 방 안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에게 말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달빛 그림자의 유혹을 이기려면 용기를 내야 해. 할머니는 마을 깊숙이 숨어있는 숨겨진 동굴로 가서 그림자와 직접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 동굴에서 그림자들의 본체를 찾아 불을 밝혀야만 그림자들이 사라질 것이었다. 민수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친구들과 함께 동굴로 향했다. 동굴은 마을의 끝자락,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깊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이들은 이상하게 왜곡된 소리를 들었다. 동굴 안쪽이 마치 새로운 차원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림자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민수는 부적을 맞잡고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들을 비추며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동굴의 끝에서 가장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친구들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그림자에게 불을 밝히자 그림자는 서서히 형태를 잃고 빛 속에서 사라져갔다.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날 이후로 달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더 이상 그림자들이 민수를 따라오지 않았다. 민수는 할머니 덕분에 마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며 안도해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로도 달빛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평범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할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았고 그날 밤의 경험을 통해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민수는 매일 밤 부적을 바라보며 그날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